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PR 467번이고,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은 이제 Small Scale Proxies for Large Scale Transformer Training Instabilities라는 논문인데요. 이게 그 오픈 리뷰에 가보시면은요, 이게 아이클리어 2024년도 논문으로 이제 서미션이 올라왔는데, 지금 리뷰어 4명한테서 전부 다 8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랄 페이퍼는 뭐 거의 확정인 것 같고요. 잘하면은 뭐 베스트 페이퍼가 또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언어 모델 쪽을 이제 연구하는데, 상당히 큰 의의가 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논문은 이제 딥마인드에서 이제 연구팀이 쓴 거고요. 뭐 사실 제목만 보면은 아실 수 있듯이, 이제 그 언어 모델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되게 크고, 학습할 때 되게 불안정한 현상, 이 인스타빌리티가 되게 잘 일어나는데 이거를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작은 모델에서 그 비슷한 현상을 이제 유도함으로써 그러한 이제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하는 것을 탐구하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언어 모델을 시작한 지 사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왜 이 이슈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말씀드릴 필요가 당연히 없겠지만 챗GPT나 하이퍼클로버 X와 같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관심이 폭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언어 모델들의 이제 큰 단점 중 하나가 이 학습을 할 때 되게 불안정하다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거를 얘네들 학습시키기 비싼데, 더 큰 문제점은 이제 학습 초반에 그런, 인스타빌리티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판에, 뒷부분에 더 잘 발생을 하는 되게 큰 문제점이 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그래도 한번 학습 돌리기도 되게 비싼 모델인데, 처음이 아니라 심지어 이제 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한 후반부에서 이제 불안정해서 갑자기 로스가 다이버지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재현하기가 매우 매우 비싸고 어, 이 되게 극소수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 더 큰 문제점은 이 작은 모델보다 큰 모델에서 이러한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매우 연구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원인 분석하거나 재현하기가 이제 되게 비싸고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사실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이제 저자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작은 모델에서 이 큰 모델에 발생하는 인스타빌리티와 유사한 인스타빌리티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을 이제 찾는다라는 게 저자들의 큰 아이디어이고요. 여기에서 사실 가장 큰 그러한 케이스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작은 모델들은 이 러닝 레이트를 키웠을 때 그 큰 모델들의 인스타빌리티와 이 유사한 이 현상을 보인다라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이제 가장 큰 주장으로는 어, 큰 모델에서 사용하는 안정화 테크닉을 작은 모델에서 사용을 했을 때 유사하게 둘 다 안정화가 되더라. 약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자 가장 큰 약점인데요. 사실 그냥 임피리컬하게 이 작은 모델들한테 러닝 레이트를 키웠을 때 큰 모델에서 발생하는 것과 이제 유사한 그 트레이닝 인스타빌리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모델이 아닌 작은 모델에서 많은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해보고 그 결과에서부터 이제 큰 모델의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이제 추측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나 아니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없다면은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 주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다면은 이 저자들이 논문에서 발견을 한, 그 학습 불안정성의 원인이 무엇인가, 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발견이 되고, 그중 하나는 이제 저자들이 처음으로 발견을 한 건데요. 첫 번째는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 내부에서 그 소프트맥스 로짓의 매그니튜드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모델의 최종 아웃풋 로짓에서 이 로짓 값들이 로그 프로바빌리티 값에서 너무 다이버지가 심하게 돼서 불안정함이 발생한다. 이게 두 번째이고, 이 두 개는 사실 예전부터 이제 주장이 되어 왔던 바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가 아담 W의 엡실론 값에 이제 근접하기 때문에 학습이 불안정해진다. 약간 이게 세 번째인데, 이게 이게 되게 노벨한 컨트리뷰션이면서, 만약 이제 사실이라면은 이제 좀 더 탐구할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해결책도 이제 비교적 쉽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팅이나 셋업에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어, 일단 이 러닝 레이트 센시티비티라는 거를 이제 데피니션을 하는데요. 이 GPT-2라든지 이제 그런 모델들을 학습을 할 때 이 최적의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했을 때 나오는 베스트 로스가 있을 거잖아요. 이때 그 베스트 로스를 보고 이제 L 스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러닝 레이트를 가지고 똑같은 이제 학습 스킴을 이제 돌렸을 때 나오는 그 미니멈 밸리데이션 로스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여기 이 좌측 항인데 이것과 이 옵티멀한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와의 차이의 expectation을 보고 이 러닝 레이트 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은 이 러닝 레이트 센시티비티가 낮다는 것은 러닝 레이트를 이제 되게 아무거나 적용을 하더라도 이 베스트 케이스인 이 옵티멀 러닝 레이트일 때 나오는 밸리데이션 로스와 이제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에 대해서 이제 되게 둔감하게 잘 학습이 되고, 러닝 레이트 센시티비티가 높다는 것의 의미는 이 되게 옵티멀한 러닝 레이트에 가까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학습이 수렴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 진짜 큰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가 되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 그 뭐지, 되게 안정적인 트레이닝 레짐을 찾는 게 이제 되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학습 프로세스가 안정적인지를 찾는 것은 이제 비용적인 면이나 이제 실험 시간 단축하는 면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닝 레이트 센시티비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어, 이제 아담 W 옵티마이저를 쓰고 러닝 레이트 그 학습 스킴은 이제 코사인 디케이를 코사인 디케이 플러스 웜업을 사용을 하고, 어, 모델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2 크기의 라마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ttention Logic Growth Instability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랜스포머 이제 셀프 어텐션에서 그 쿼리하고 키 트랜스포즈를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해서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를 만들고, 여기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그 어텐션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소프트맥스를 취하기 전에 이 로직 값들이 막 너무 크게 될 경우에는, 이제 너무 크다는 이제 예를 들어서 10,000, 10만, 100만 이 정도 규모가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큰 값들이 이제 작은 값들을 이제 스워핑을 해서 마치 이제 원핫 비슷하게 이제 이 돼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작은 모델에서 그 레이어들을 이제 그 소프트맥스 전에 이제 레이어들의 매그니튜드를 이제 찍어 봤을 때 확인한 바로는 이 이 학습이 가면 갈수록 매그니튜드가 더 커지더니 한
어느 정도 경계선을 이제 지난 시점에서는 더 이상 발산을 하게 되더라. 여기서는 이 포인트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왜 이럴까에 대해서 추측을 해봤을 때 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같은 MLP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이제 웨이트의 매그니튜드에 이제 리니어하게 비례하는데 이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그 Q하고 K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둘 다 이제 이미 웨이트를 통과를 했잖아요. 그 걔네들의 닷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그 웨이트 매그니튜드의 제곱에 이제 비례가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 셀프 어텐션이 이제 가장 쉽게 터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도 예전부터 확인을 했고 이제 했던 부분이 이제 웨이트가 대체로 가면 갈수록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 될수록 매그니튜드가 커지는 거는 사실 뭐 예전에 이제 레슨넷이던 VIT던 이제 컴퓨터 비전 많이 했을 때도 저도 임피리컬리 이제 많이 확인했던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셀프 텐 이 언어 모델들에서 이제 셀프 어텐션의 그 내부 로직들이 이런 이슈 때문에 매그니튜드가 제일 먼저 이제 커지면서 그 누메리컬 인스터빌리티 때문에 이제 그 모델 전체 학습을 이제 불안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정확히 언제쯤 터지는가에 대한 이제 분석을 조금 더 해봤는데요. 일단 10의 4승, 그러니까 만을 넘으면은 거의 무조건 이제 학습이 이제 다이버지 하는 거를 발견을 했고,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강제로 이제 카파라는 이제 스케일링 팩터를 아웃 로직들한테 이제 곱해줬을 때, 이게 얼마나 언스테이블해지는지 이거를 실제로 관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코렐레이션이 아니라 코제이션, 이제 인과를 성립하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카파를 이제 곱했다가 나누면은 사실 어, 이 카파를 그냥 전체에 곱하면은 이제 영향이 없어야 하는데 이 스케일링 컨스턴트 카파를 이제 강제로 넣었을 때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이 학습이 이제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이제 관찰하기도 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카파에서 학습이 불안정해지는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건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 그리고 다행히 해결책이 이제 상당히 이제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예전에 팜 논문에서도 나왔던 해결책이기도 하고요. 그 Q하고 K, 이제 쿼리하고 키에다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적용을 해서 셀프 어텐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노멀라이즈드 액티베이션들을 이제 어, 인풋으로 사용을 해주는 게 가장 저자들이 발견한 이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특히 이제 저처럼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는 그 레이어 놈 같은 경우에는요, 피처 디펜션 딱 하나만 이제 에버리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좀 인스턴스 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 그래서 어, 이름은 레이어놈이라고 하는데 이제 효과는 컴퓨터 비전에서 생각하는 그 레이어놈이 아니라 이제 인스턴스 놈하고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인풋에 이제 Q하고 K에 어플라이를 했을 경우에 원래는 이제 이 노란색 선처럼 러닝 레이트를 좀 키우면은 이제 다이버지를 했었던 그런 모델들이 갑자기 이제 상당히 그래도 한 0.3 정도의 러닝 레이트까지 이제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제 학습이 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발산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크기를 이제 작은 모델에서 큰 모델로 했을 때 더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큰 모델들이 이제 더 민감한 트렌드 그대로 볼 수 있고 어 러닝 레 이렇게 그 모든 파라미터 숫자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향상이 되는 트렌드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더 큰 모델들이 더 민감해 할까에 대해서 이제 꽤 단순한 정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닷 프로덕트를 할 때
그 피처 디멘션이 커지면은 사실 다 프로덕트의 스케일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약간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매그니튜드가 더 커지기 쉬워지면서 어, 모델이 더 민감해지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네, 다시 다시 요약을 드리자면은 큰 모델일수록 더 불안정해지기 쉽고 불안정해지는 곳은 이제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의 로짓 값이 너무 커져서 불안정해지는 것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Q하고 K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씌워줌으로써 그 매그니튜드를 좀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는 게 이제 가장 깔끔한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을까요? 일단, 네,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라든지 그런 거는 일단 스킵을 하고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제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원인, 이제 아웃풋 로짓 다이버전스인데요. 어, 이게 실제로 그 모델의 아웃풋 로짓을 이제 까봤더니 이 로짓들이 가면 갈수록 더 음수 영역으로 이제 발산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럴지 이해가 충분히 가는 게 사실 학습을 하다 보면은 절대 대다수의 아웃풋에 대해서는 확률이 0에 무한히 가깝잖아요. 하지만 이제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크게 네거티브 하더라도 그 0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으니 이제 계속 0으로 계속 음의 방향으로 이제 압력이 쏠리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매그니튜드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프트맥스를 이제 연산하거나 다른 연산을 이제 진행을 할 때 그 모델 학습의 이 불안정성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팜 논문에서 제시된 방안인데 제트로스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제 적용하고요. 이거 정말 간단한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아웃풋 로짓을 이제 Z라고 부를 때 이 Z의 어, 아, 아웃풋 로짓이 이제 E의 YJ인데 얘의 썸을 씌우고 걔를 로그 스퀘어를 이제 씌우는 것으로 이제 추가 로스를 하나 더 만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로그 Z는 이제 아웃풋 로짓에 대한 이제 록섬 EXP가 되는데 이거는 이 맥시멈 로짓 밸류의 스무즈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논문에 있는 해석은 아니고 이제 저의 해석인데 어, 이 제트로스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최대값을 좀 억누르고 좀 스파이킹을 덜 하게 만드는 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스파이킹 현상은 딥러닝 모델에서 이제 예전부터 되게 문제시 되었던 오버 컨피던스 이슈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어, 물론 이제 제트로스를 통해서 그 로짓 매그니튜드를 줄이고 이제 좀 오버 컨피던스를 이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포컬 로스 같은 거를 이제 넣는다든지 예전부터 그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이제 연구가 이제 되게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거기서 사용됐던 좀 테크닉들을 좀 써볼 수 없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물론 이제 전에만큼 이제 뚜렷하게 트렌드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트렌드를 이제 경향을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은 더 큰 모델에서 이거는 참고로 QK 레이어놈을 이미 적용한 상황에서 어, 더 큰 모델에서 특히 그 제트로스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이제 되게 빠르게 다이버지를 한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 어, 제트로스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어, 보다 더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고 이제 제트로스뿐만 아니라 특히 큰 모델에서는 이제 웨이트 디케이를 조금 더 강하게 걸어줬을 때 그 마찬가지로 좀 이러한 발산으로 인한 오버 컨피던스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래 보면은 이제 웨이트 디케이도 없고 제트로스도 없는 거는 이제 되게 학습이 불안정한데 이제 웨이트 디케이를 넣고 이제 제트로스를 이제 넣어준다면은 그래도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트로스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사실 제일 신기한 거고, 이제 제일 눈여겨볼 만한 이슈인데, 새로운 이 뉴파인딩에서 이제 저자들이 모델을 보다가 아담 W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매그니튜드가 그 아담 W의 그 엡실론 값하고 이제 매우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 학습할 때도 사실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가 10의 마이너스 8승까지 가는 거는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담 W 연산을 진행을 할 때 이제 퍼스트, 세컨드 모먼트가 있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눗셈을 하는데 그레디언트의 절대값이 10의 마이너스 8승인데 아담 W 엡실론 값도 한 10의 마이너스 8승이 디폴트 값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도 쓰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엡실론 값이 매그니튜드 값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엡실론 값이 이제 업데이트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사실 엡실론이라는 것은 이제 디바이드 바이 제로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툴의 역할만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냥 러닝 레이트를 엡실론 값을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5승으로 이제 한번 줄여봤더니 갑자기 학습이 불안정하던 게 좀 많이 완화가 되더라. 그런 현상을 발견을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찜찜한데, 사실 이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과연 큰 모델에서도 이게 재현이 가능할까? 실제로 좀 되게 큰 모델을 학습시킨 분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분께서는, 꼭, 이렇게만은 되진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확인을 해볼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저자들의 실험 결과를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요. 이 아담 W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라미터 업데이트 델타를 계산을 할 때 이 U가 세컨드 모먼트이고 V가 퍼스트 모먼트일 때 이제 루트 U 더하기 엡실론 분의 V 이런 식으로 연산을 진행을 하는데 이 U가 대강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하고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이 U하고 엡실론의 매그니튜드 값이 이제 어, 비슷해지게 된다면은 사실 이 그 델타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 게 값이 작아지겠죠. 원래 업데이트 돼야 되는 값에 비해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대다수의 파라미터는 이러한 문제가 없겠죠. 특히 초반에는. 그래서 업데이트를 정상적으로 봤는데 특정 파라미터들만 이 업데이트 값이 이제 되게 조금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거는 굳이 비교하자면은 자동차가 앞으로 굴러가는데 오른쪽 바퀴는 이제 시속 50으로 돌아가고 있고 왼쪽 바퀴는 시속 40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 페달을 밟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 부분이 앞으로 치고 나가고 차는 뱅글뱅글 돌면서 이제 길 바깥으로 이제 튕겨 나가지겠죠. 약간 그거랑 이제 똑같은 원리로 엡실론 값이 그 그레디언트의 매그니튜드가 엡실론하고 엡실론이 이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 매그니튜드 스케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 이 모델 전체의 학습 업데이트가 디레일이 돼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라는 게 저자들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그래도 임피리컬 사실 수정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수정하기는 매우 쉽지만 그래도 임피리컬리 좀 더 큰 모델에 확인을 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까지의 이슈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저자들이 발견한 거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 되게 누메릭한 이슈로, 어, 원인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실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고, 막 어느 시점에서 뭐, 로스 랜드스케이프에서 어떠한 이제 스파이킹 현상이 발생했고, 사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좀 되게 해결하기도 어렵고, 이제 발견하기도 어려운 영역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숫자가 너무 크다.
아니면 업데이트 할 때 그 매그니튜드가 비슷해진다. 약간 그런 누메리컬한 연산 중에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이제 설명함으로써 물론 이제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부분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쉬워진다는 장점을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어, 여러 차례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담 W에서 사용하는 그 엡실론 값이 이제 언어 모델 학습 불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새로운 발견이고, 여기에서 첫 번째, 구현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작은 모델들을 이제 수없이 많이 시행을 해 보면서 이제 큰 라지 모델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에 의의를 이제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그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을 조금 더 적어 보자면은 이제 이미 앞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포컬 로스를 쓰면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일반적으로 이제 언어 모델 학습에서 그냥 되게 단순하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포컬 로스 같은 거를 써 보면은 포컬 로스가 실제로 이제 그 오버 컨피던스를 줄여준다는 거는 이제 수많은 연구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이고 매그니튜드 줄이는 것도 아마 그 수학적으로 증명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 그래서 이 포컬로스를 써보면은 좀 어떻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궁금증도 좀 들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옵티마이저의 엡실론 매그니튜드가 이제 문제라면은 이제 컨디셔널 예를 들어서 뮤가 0인지 아닌지 그거를 그냥 불리언으로 이제 0, 1로 받아가지고 그걸로 스위칭을 해보면은 아예 아무리 그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가 줄어들더라도 학습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궁금증도 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논문에 나오는 디테일인데 만약 레이어 제로가 이 사실 지금까지 실험을 전부 다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이제 관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첫 번째 레이어 하나만 이제 안정화를 시키고 다른 레이어들을 이제 그대로 학습되게 내버려 둔다면은 과연 이 안정화가 레이어 제로에서만 발생 안 하면은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레이어들이 또 다른 스레시홀드를 가져서 이제 비슷하게 에러가 발생을 하는지 약간 그런 것도 좀 관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이제 몇 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거는 러닝 레이트 웜업을 좀 더 잘하면은 이제 학습이 잘 된다. 근데 이거는 워낙 오래 전부터 당연히 써오던 방법이어가지고 그 좀 교훈으로 가지고 가자면은 이제 러닝 레이트 웜업을 할 때 그거를 너무 트리비얼한 디테일보다는 그래도 웜업 아이터레이션을 몇 개 썼는지 어떤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을 썼는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실험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자세히 기록해 두면 좋겠다 정도로 이해하고 보시면은 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있는데 막 엄청나게 큰 차이까지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인디펜던트 웨이트 디케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아담 W가 아담에서 그 웨이트 디케이를 이제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그 로실로브랑 이제 휘터가 그 웨이트 디케이 되는 부분을 이제 따로 떼내 가지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어 그 실제 논문에서는 이렇게 식을 정했는데 막상 파이토치 아담 W 옵티마이저에서 구현체를 보면은 이 수식대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점은 이 러닝 레이트 이타가 다시 이 웨이트 디케이에다가 이제 곱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자들이 실제로 이제 옵티마이저까지 이제 수정해 가면서 실험을 해 봤을 때, 어, 이 웨이트 디케이를 러닝 레이트랑 이제 디커플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이제 학습이 됐다. 라고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차트가 있는데, 어, 보시면은 이제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 커플링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불안정하게 학습이 되어 있고, 모델 사이즈랑 이제 에 대해서도 꽤 안정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약간 그런데 이제 이게 파이토치 어떻게 해서 이제 이 파이토치
이제 다른 팀들에서 구현하면서 이렇게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도 나름 사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당장의 구현체는 그 전체 웨이트 디케이랑 로스를 합치고 그 지금 당장 웨이트 디케이에 적용하는 그 값은 이 로스에 대한 비율로 이제 적용이 되어서 그거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데 스케일링이 되는데 이 반대로 이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약간 이 학습 아이터레이션 한 번 할 때마다 그 모델이 자기 파라미터의 중력으로 좀 끌어내려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웨이트 디케이 값이 좀 제2의 러닝 레이트처럼 돼서 그것도 이제 좀 별도로 튜닝을 해야 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좀 오랜만에 언어 모델들 보면은 요즘에 좀 프롬프팅을 어떻게 해야 한다. 뭐 그런 그다음에 학습을 할 때 뭐 어떤 트릭을 쓰고 약간 그런 내용이 많은데 좀 이런 펀더멘터 뭐 그래도 나름 펀더멘털한 이제 방법들로 다시 원점으로 좀 복귀하는 것을 보고 좀 많이 뿌듯한 느낌을 좀 받은 감이 없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이제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이랑 이제 웜업은 이제 어떻게 조금 더 자세히 보는 게 좋고 제가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그러면은 이제 아담 W는 이제 매그니튜드 가지고 이제 되게 열심히 방법을 이제 다루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제 사인 함수를 쓰는 이 라이언 같은 거를 이제 적용해서 이런 옵티마이저 인스타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로버스트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라이언을 아직 많이 쓰진 않지만 이제 MPT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언 가지고 이제 학습을 됐거든요. 물론 거기가 성능이 이제 제일 좋기로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실험을 해보진 못했고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게 중요한 되게 큰 이유 중 하나가 어 이러한 인스타빌리티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도 중요하지만 언어 모델 이 거대 언어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시작하기도 전에 어디쯤에서 이제 불안정한 이 인스타빌리티가 발생을 해서 어디쯤에서 터질 것을 이제 예측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얼마를 투자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에서 이제 그만둬야 하는지 뭐 어느 정도 규모까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거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있으면은 인과라는 거를 이제 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이제 더블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시점에서 인스타빌리티가 발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실험들을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로진 매그니튜드인데 사실 전에 이제 구두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러닝 레이트를 키웠을 때 QK 레어노멀을 이제 적용하면은 뭐 그래도 꽤 원만하게 학습이 잘 진행이 되지만 QK 레어노멀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스케일링 로우가 예측이 되고 이 만이라는 10의 4승이라는 스레시홀드를 잡았을 때 어디에서 이제 발산을 할 것인지 미리 예측이 된다라는 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실험은 이제 진행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엡실론도 마찬가지로 어, 이 모델 파라미터하고 이제 이 그레디언트의 RMS 루트 민 스퀘어 그러니까 매그니튜드 값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스케일링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델을 어, 이 정도 모델을 이렇게까지 학습을 할 거라면은 엡실론 값을 얼마 정도로 잡아야 한다라는 걸 이제 미리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좀 여러 가지 스케일링 롤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이 워크에 그래서 해당 연구에 이제 의의는 어 거대 언어 모델에서 발생을 하는 이제 로스 인스타빌리티를 이 작은 언어 모델에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러닝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것에서 를 통해서 이제 적으로 이제 재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가지 numerical instability의 원인들을 발견을 하는데 이제 attention logit magnitude가 커지는 거, output logit에 이제 어, 바이어스가 발생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기가 노벨한 발견, 아담 W 업데이트 중에 이제 엡실론 값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 그 세 가지를 발견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스타빌리티를 유도하는 하거나 예측하는 실험을 통해서 이 상호 연관뿐만 아니라 인과까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매우 유의미하고 이제 좋은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